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던 명성 TNS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 또 그런 종목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가격 전략 더욱더 중요하기도 네, 하고요. 네. 좀 잘 좀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정배열 추세를 그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우상향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1,000원 라인대 좀 저항대 구간 한번 잡아보겠다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6,500원 라인대 좀 이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뭐 단기적 급등보다도 꾸준한 우상향이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장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명성 TNS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2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부터 계속해서 제약 바이오주가 이제 연초에는 간다. 연말부터 연초까지 하니까 지금 근데 첫 번째 힌트가 너무 부실한 거 아니에요? 네, 사실상 이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맞아요. 그 안에서 갈 종목이 무엇인가를 물어봤을 때 제약바이오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매년 제약바이오는 연말부터 연초까지 급등 랠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왜 연말부터 연초에 주가가 올라가고 제약바이오 급등이 나와주냐? 11월부터 시작합니다. 실제 글로벌 제약바이오 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러한 약이 있고 이런 임상 결과가 있고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하면서 밝히는 곳이 글로벌 학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해주는 곳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11월부터 시작이 돼요. 11월 면역 강화 학기부터 시작해서 1월에 JP모건 컨퍼런스, 2월, 3월에 ASCR, ASCO, 미국 종양학회, 그다음 바이오 USA까지 지금부터 6월까지는 쉬지 않고 제약바이오 박람회 이슈가 이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연초부터, 연말부터 연초까지 제약바이오 급등세가 이어진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진짜 올라가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약 지수라는 걸 준비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제약 지수가 뭐냐면은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면은 전체적으로 제약 지수가 상승이 나와주고요. 제약바이오 종목이 전체적으로 빠지게 되면 제약 지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럼 연초부터 연말, 연말부터 연초 주가 상승은 보겠는데 2018 연말부터 2019년 초입니다. 보시면은 2018년 연말부터 2019년 초까지 우상향세가 쉬지 않고 나오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그 전년도입니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12월부터입니다.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 초까지 추세 우상향세가 제약바이오 지수가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2016년 말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2016년 말, 2017년 초는요. 못 가더라도 사실상 많이 못 올라가더라도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는 최소 12월부터 1월까지는 한 달 동안은 제약바이오 급등 랠리가 이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201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도요.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우상향세가 만들어진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최소 4년에서 5년 연속 12월부터 1월, 2월, 3월까지 제약바이오 급등 랠리가 이어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5년 동안, 6년 동안 제약바가 연말, 연초 동안 급등이 나왔다면 이번 7년째 되는 날은 과연 가지 않을까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6년 연속이라면 7년 연속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2020년 JP모건 컨퍼런스 진행되죠. 2020 ASCR, 2020 ASCO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ABL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은 2019년 초부터 주가 상승세가 대략 130%가량 급등세가 나온 모습을 저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도 2019년 초부터 실제로 우상향세가 적지 않은 상승세입니다. 대략 80% 가까이 급등세가 나와줬고요.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2019년 초입니다. 2019년 초 상승세를 본다 했을 때 제약바이오 기업으로서 주가 상승이 저점 대비 대략
한 50%에서 200%까지도 우상향이 나온 종목이 셀리버리였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2019년 초도 제약바이오 JP모건 컨퍼런스 이슈를 받고 150%, 100%씩 급등이 나왔다면 이번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도 제약바이오 급등률이 이어질 것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우리 특징주 시간에도 신약 항암제 이슈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1,000억 원 규모를 수출을 이미 한 거예요? 네, 이미 수출을 한 상태고요. 네, 사실상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는 게 원래 실적들이 안 좋습니다. 다 마이너스인데 맞아요. 대부분 제약바이오가 왜 마이너스인데도 주가가 1000%씩 올라가냐? 바로 기술 수출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약을 만들어 놓고 그 약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약을 대규모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만 파는 겁니다. 그럼 그 기술을 팔았을 때 1,000억, 2,000억 또는 몇 조 규모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 돈이 현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바로 실적이 10배, 20배씩 뛰는 게 제약바이오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앞타바이오가 실제로 이 당뇨병 신증이라 그래서 난치성, 희귀 난치성 병의 치료제를 만들면서 주가가 뭐 40%, 50% 뛰었죠. 근데 지금 제가 공개하는 기업은 희귀 난치성 병뿐만이 아니라 면역 항암제까지 동시에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면역 항암제란 항암제 중에서도 레벨 3에 해당을 해서 최근에 가장 발전된 항암제 중 하나가 면역 항암제다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상 설립한 지 3년밖에 안 된 기업이 미국의 에그녹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 실제로 이 옵션 계약을 진행을 하면서 면역 항암제를 계약을 체결하는 미국의 제약바이오 기업과 이슈가 나와줬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 실제 글로벌 제약 기업 중에서 치엘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글로벌 제약사 치엘시와 함께 실질적으로 급발성, 실제 갑자기 나오는 이 폐 섬유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다면은 우리 폐 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폐가 점점 굳어가는 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폐섬유증 같은 경우는 희귀 난치성 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걸리거나 쉽게 걸린 병이 아니에요. 근데 이 치료제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실제 치에시에 대략 860억짜리 기술 수출을 진행한 기업이 지금의 제약바이오 기업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암제만 만들어도 주가가 30-40%씩 급등하고 희귀 난치병 치료제만 만들어도 40-50%씩 급등하는 시장에서 이미 희귀 난치병 치료제는 글로벌 제약사에 대략 860억 규모의 기술 수출을 진행을 했고요. 이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제약사에 이미 옵션 계약까지 진행한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발전되고 아마 지금 저점이 부분에서 이 아타바이오보다도 이슈가 더 많다 보니까 20-30%가 아니라 50%, 100% 이상까지도 급등이 기대되는 제약바이오 기업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힌트가 좀 결정적일 것 같은데 암행원서 전문가님 네. 미국 제약사와 옵션 계약을 했다. 그리고 면역 항암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네.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딱 세 가지 정도 세 좀 가지나요? 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강조하신 것이 그리고 JP모건 컨퍼런스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면역 항암제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기술 수출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네. 생각나는 기업이 한 종목 정도가 있어요. 바로 ABL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는 면역 항암제, 이중 항체를 가지고 이제 면역 항암제 좀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볼 수 있는 것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작년에 상장했기 때문에 충분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자 수급이 잘 들어왔어요. 그럼 21선 돌파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이제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자, 볼까요? 세 번째 힌트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살짝 힌트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실제로 이게 가장 결정적일 수 있겠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뭐예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JP모건 컨퍼런스라는 게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가장 큰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가장 이슈가 큰 박람회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JP모건 컨퍼런스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가하는 게 있고요. 초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참가 같은 경우 내가 그냥 참가를 하는 거예요. 글로벌 제약 바이오 박람회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근데 초청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나를 좀 데려와서 좀 이 안에서 이 당신의 기업을 공개하고 싶습니다. JP모건이 모셔오는 거예요. 그럼 초청받는 기업들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요.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1대1로 뭐 화이자라든가 노바티스라든가 1대1로 실질적으로 면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실제 초청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역대 지금까지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상장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JP모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은 기업들이 대부분 500%에서 대부분 1000% 이상씩은 급등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미약품을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2015년도에 JP모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초청을 받은 이후에 JP모건 컨퍼런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저점 대비해서 주가 대략 500% 이상 급등이 나온 종목이 한미약품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 다음 연도 2017년도에 JP모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어디냐?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JP모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얼마 뜁니까? 저점 대비해서 대략 900%, 거의 1000% 가까이 뛴 종목이 신라젠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18년도에 초청받은 기업 어딥니까? 메지온이라는 기업이에요. 메지온도 주가 대비 얼마 뜁니까? 저점 대비 대략 5배 이상 뛰고요. 그럼 이번 2019년도에 초청받은 기업이 어디냐? 그 기업이 바로 ABL 바이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초청받은 이후에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대략 100% 가까이 급등한 모습이 ABL 바이오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이번에 2020 JP모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는, 그것도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초청받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한미약품 500%, 신라젠 800%, 메이지온 500%, ABL 100%그 뒤를 이어갈 수 있는 제약바이오 대장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공개할 종목도 2020 JP모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은 기업이다. 그렇다면 그 뒤를 이어갈 만한 대장주가 됐을 만한 기업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